예, 섬뜩한 눈빛이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오늘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본인에 대해서 중형이 구형된 이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진술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오늘 전주환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스토킹 범죄가 보복 인정하시나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으세요? 그건 맞습니다. 범행을 도주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돈은 왜 뽑으려고 하셨나요? 부모님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스크 안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기자들의 한 7, 8가지 질문에 모두 답을 했어요. 일단 이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수근 변호사님.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도 이제 사건이 너무 커졌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 아닌가 싶고, 사실상 이런 뭐 극악무도한 짓을 범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이게 보복살인이거든요.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선고 하루 전날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무슨 변명을 할지라도 계획 범죄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은행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 아마 범죄 후에 도주를 할 계획이었을 것으로도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히 또 법무부가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생각됩니다. 제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야, 이 표현 좀 말이 됩니까? 범죄 심리 전문가는 저걸 자기 방어적인 표현이다. 이수정 교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기 방어적 표현이다. 글쎄요, 뭐 사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없겠지만, 저 피의자 전주환의 저 눈빛을 두고도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데, 일단 경찰은 그럼에도 사이코패스 조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 전주환의 저 눈빛 하루 종일 많이 오르내린 저 장면이었습니다. 더 보진 않겠습니다. 미친 짓을 했다, 저 표현.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계획범죄 얘기는 워낙 추가 정황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건 접어두더라도 이 부분이요, 어떻게 범죄 전력에도 입사를 서울교통공사에 했는지, 이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결격 사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금치산자처럼 이런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파산자로서 복권 안 된 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전과자인데, 지금 이제 법에 보면 실형은 이제 그 집행 끝나고 5년간 못 하고, 그다음에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고 2년간 못 하는데, 문제는 이제 벌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제한이 없어요. 벌금에 대해서는 이제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전주환 씨가 정과는 이게 2개 있어도, 전주환이요. 정관에서도 이 음란물 유포가 벌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격 사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걸러낼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조회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 제 생각은요, 우리가 이제 출마할 때도 범죄 경력 조회표를 떼내잖아요. 거기는 이게 모든 범죄 경력 벌금부터 다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떼내게 해가지고 면접에서 좀 이렇게 걸러내는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래 봅니다. 범죄 전략 말고도 다음 화면은 제가 직접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역 직원이 사내 전산망, 개인의 주소까지 절대 볼 수 없다, 이틀 전에 얘기했다가 이 보도가 나오니까 전주환이 내부망 발견된 회계 시스템,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에 접속해서 주소를 파악했다. 이 뭔가 입사 때와 그리고 이 주소를 알아내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이 시스템까지 산화망에 구멍 뚫린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주환 미친 짓을 했다, 뭐 자기 방어 얘기 아니냐, 전문가들의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참다 못해서 올 1월에 신고할 정도면
스토킹 이거는 제발이에요, 제발. 당연히 그러면 영장 청구를 했어야죠. 지금 누구 기준으로 그러면 영장 청구 기준을 생각하는 겁니까? 영장이 당시에 청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소라뇨. 그런데 저 자리에서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이 신당역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말하다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가벼운 어떤 경범죄라도 상황에 따라서 직위해제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직위해제자들에게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심 판결 이후이면 바로 신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을 재배치하고 특히 여직원에 대한 어떤 당직 폐지를 좀 줄이는 여성 영무원의 당직을 줄일 것이다. 이 부분을 두고도 누리꾼들 갑론을박했는데 본질을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본질을 잘못 짚었고 적절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르는 답변이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시스템적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런 이번과 같은 범인은 조회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여직원에 대한 당직을 줄이겠다 이렇다면 이거는 역차별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여성이 안심하고 당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예.